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땡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땡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인테리어를 다니시다가 아시는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땡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땡님 목소리는 그 되게 친절한 뭔가 그 상담원과 통화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아유,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부드러우신 거 아세요, 혹시? 목소리가 차분하다고는 말씀은 해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뭐 말주변이 좋거나 뭐 그러지 못해서. 아니에요. 말 너무 잘해주시고, 차분하게 또 이야기 네.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저한테는 스토커에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음, 스토커라기보다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아는 지인분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집을 이제 청소업체 대행으로 이제 청소를 하러 갔다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분이 계속 이제 쫓아오시는 어이구야.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서 음, 짧게 제가 이제 무당집을 본의 아니게 설치를 갔다가 들은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가. 계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는 일단은 먼저 제 이야기부터 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 우연히 제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설치를 하러 갔는데 이 집을 이제 어느 한 빌라였어요. 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 좀 냄새를 좀 맡는다고요. 귀치. 근데 그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향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향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것도 무슨 냄새인가? 여기는 뭐 제사를 어제 뭐 지냈나 싶어가지고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8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가 있더라고요. 혼자 있더라고요. 네네. 네, 혼자 있어가지고 안녕 꼬마야.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를 그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은 안 계시나 보다. 부모님은 어디 계셔? 그러니까 나갔어요. 저 혼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삼촌이 어디 설치해주면 될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방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를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알았어. 삼촌이 달아주고 갈게. 그래서 그 방을 이제 들어갔는데 아 보니까 이 집이 그 설치할 방을 보니까 그 무당집, 뭐 무속인 집 보면은 그 불상 있잖아요. 네. 불상 같은 게 이제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맡은 향 냄새가 그 냄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향을 피워놓은 냄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냄새였구나 하고 여기를 이제 달려고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계속 그 아이가 이제 저를 계속 빤히 좀 섬찟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시선이 저는 근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느껴져서 제가 딱 뒤로 돌아보고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왜? 삼촌이 너무 잘생겼니? 그러면서 제가 장난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 근데 오빠야는 누구를 업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 저한테. 누구를 예. 업고 있대요. 누구를 업어 내가? 나 아무도 안 업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촌 뒤에 아무도 없어. 근데 아니요. 오빠야 누구 지금 업고 있는데? 나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야 혹시 누구한테 방법당할 뻔했어요? 그래요. 양밥? 네, 양박. 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불상이 있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 좀 느끼는 아이 같아요. 뭔가 좀 어. 보는 아이 같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해주고는 싶은데, 얘기를 해서 그 답을 듣고는 싶은데,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린 아이한테 얘기해봤자 얘가 뭘 알겠어. 그런
생각 네. 때문에 아니 삼촌 그런 적 없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오빠야는 방법을 당할 뻔 했는데 오빠야가 피했어 아슬아슬하게.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오빠를 냄새로 쫓아와 와, 그러는 거예요. 무당집 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예, 예. 오빠야는 어디 가도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 들어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그 무당 그 딸이 가끔 요새 보여요. 네. 보이는데 어느 때 보이냐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약간 썩는 냄새? 아, 예. 그 썩는 냄새가 나면은 딱 어느 순간 들어오면은 그 딸이 저를 이렇게 딱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예. 보여요. 근데 그 냄새가 나는 순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그냥 도망가거든요. 네. 36개로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뛰어버려요. 멀어지면은 그 냄새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그 6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오빠는 냄새로 뭔가를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오빠야 보이지?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보이는 건 있다. 보이는 건 있는데 걱정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니까 그냥 오빠는 어디 가도 누구한테 한자 알려주지 말고 그냥 오빠야 지금 사는 대로 살아. 오빠야 지금 어디 가도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보일 거야. 그 사람은 계속 쫓아올 거야. 그러고 썩 나가는 거예요. 오호, 예. 방을. 그래서 아이씨 무섭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됐든 이제 돈은 받아야 되니까 다 설치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거실에도 없고 그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3층 갈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오빠야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네. 방 안에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나왔어요. 근데 뭐 현관 앞에 돈을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가지고 나왔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예, 이렇게 설치를 갔다가 약간 좀 느끼고 보는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그 꼬마 네. 애가 무당은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무당분 따님 같은데 약간 좀 볼 줄 알고 좀 느낄 줄 아는 그런 아이 같아요. 오. 무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맞죠? 지금 나 그 무당 동자들 있잖아. 무당집에. 네네.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저한테 돈을 줬으니까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큰일 났네, 이거. 그 무당집 첫 번째 인테리어 썰에서 나왔던 그 무당집 딸이 지금 자꾸 네. 따라다니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 있는 중을 또 본 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사연에서 제가 무속인 그 집에 무서워가지고 그때 달려갔었는데 네. 그 저한테 엎혀있다고 했다고. 근데 그분도 그랬었어요. 계속 엎혀가지고 쫓아다닐 거다. 내가 이건 어떻게 때리고 싶은데 떼줘도 다시 올 거고. 근데 너한테 해를 가야지 안 가야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계속 쫓아올 거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집념인가 봐요, 그냥. 집념인가 봐요. 근데 보면은 저한테 그렇게 뭐 해를 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 일상에 있어서 해를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냄새가 좀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럴 때 딱 돌아보면은 멀리를 저를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정도? 그렇겠죠. 근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무당집에서 나오고 나서 그때는 되게 멀리 있었거든요. 네. 한 전방 한 몇백 미터 정도 이제 멀리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진짜로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그 냄새를 맡아요. 지금도 맡는데 맡아서 이렇게 딱 주위를 딱 둘러보면은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따라온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고는 싶은데 그때 제가 부적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다가오는 느낌? 그 10m 못 뉴스랑 좀 다가오더라고요. 비슷하네, 느낌이. 네, 못 다가와요.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 뭐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건 찬찬히 네, 또 네,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 이야기인데, 네. 이분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도 볼 줄 아시는 분이에요. 영환이 어, 트이신 분이에요. 영환이 트이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 되는 일이면은 그냥 다 하시는 분이에요. 뭐 청소도 하시고, 건물 철거도 하시고, 뭐 다 뭐, 인테리어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곤지암 정신병원 있잖아요. 오. 거기 철거하신 분이에요. 작업을 하시, 거기를, 거기가 지금, 그 곤지암 정신병원이 철거가 되고, 거기 신축 빌라를 지었어요. 아, 지금요? 빌라. 네. 그래서 거기 빌라는 아직까지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딱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가 뭔가 되게 섬뜩하대요. 오싹하고 섬뜩한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언덕에 있는 집이래요. 네. 언덕에 있는 집인데, 그냥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오싹한 그런 빌라? 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좀 음산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산 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음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청소 대행 업체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어느 빌라를 가셨대요. 네. 이제 빌라를 갔는데 여기가 뭐 이사를 오거나 그런 집은 아니고 원래 살던 집인데 온통 집이 그냥 쓰레기장이래요. 실화탐사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온 집이만 쓰레기장으로 막 덮여있고 막 그런 집 있잖아요. 알아요. 네, 예. 그런 집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주인분이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랑 처음부터 좀 많이 좀 트러블이 있었대요. 뭐 돈을 계속 뭐 깎고 그러려고 하고 원래 청소할 때는 이제 집주인분이 밖에 나가 계시는데 안에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계속 지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인부분들도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분이 집안에서 강아지를 3마리를 키웠었는데 그 강아지 3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인부들 계속 발을 물고 다니고 계속 그랬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좀 예민해가지고 이분이 그랬으면 안 됐는데 청소를 하다가 이 강아지가 계속 이제 발을 깨우니까 이 강아지를 발로 찬 거예요. 아, 저리 가! 이러면서.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예. 발을 무니까 본의 아니게 발로 뻥 찬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날아가잖아요. 예. 날아가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낑낑대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왜 자기가 강아지를 차냐? 당신 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나가라! 막 이렇게 막 싸웠나 봐요. 그 당시 예. 돈도 안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싸우고 나서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 대해 성깔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싸웠나 봐요. 네.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가만히 있나 보라고. 당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도 이 강아지처럼 괴롭힐 거라고. 이야. 두고 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일은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돈은 근데 사실 그 정 금액에서 얼마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이제 아무래도 좀 트러블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 빨리 끝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얼마 못 받고 이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서 끝났는데 이 사장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이제 건물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네. 그냥 신축 건물이 아니라 옛날 건물 이제 지하에 보면은 뭐 약간 옛날식 건물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사무실 차리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사장님이 사무실을 알고 계셨대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 사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이 사무실로 와서 견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장님 사무실을 알고 계셨는데 네네.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 지하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지하가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옛날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약간 철문 같은 구조거든요. 거기가 네.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근데 누가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들기더래요. 밖에서 쿵쿵쿵쿵 두드려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보통은 근데 그렇게
문을 두드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오시거나 그런 경우지, 그렇게 그 철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딱 나가 보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문 앞에 서가지고 이 식칼을 들고 있더래요. 오. 식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 사장님이 놀라가지고 뭐냐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 남의 여기 사무실 와가지고 식칼 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사장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 직원분들이 좀 여럿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직원들 막 달려나와서 이제 막 웅성웅성 되니까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하고 뛰어나갔대요. 두고 보러 다시 온다고. 또 온다. 당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 두고 보라고. 내가 당신 정신적으로나 다 지금 당신 내가 어떻게 할지 다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놨다고. 두고 보라고. 그리고 막 뛰어나가더라고. 깔깔 웃어. 예.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본인에게 그냥 넘어갔대요. 그냥 어떻게 그냥 넘어가서 이제 아니 그냥 뭐 미친 여자다. 미친 여자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이 되고 나서 누가 또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사무실에. 노크를 해가지고 또 사장님이 그냥 그 전날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갔는데, 사람은 없는데 그 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구조였는데, 그 계단 딱 발 한 3마디 이제 올라가서 디디는 곳에 딱 눈에 전면으로 보이는 곳에 닭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한 5마리 닭 머리를. 뭐. 몸통은 저 위에 있고, 몸통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닭 머리가 이제 전면으로 바라보는 머리가 사무실을 바라보고 있고, 머리가 그걸 이제 나란히 정리를 해놓는다는 식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계단 입구에다가 몸통을 다 이렇게 딱 일일이 탁탁탁탁 맞춰놨더라고요. 5마리 처음에. 양밥했네 이거. 그거는 뭐 이분이 예. 무당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맞춰놓고 피도 막 계단에 다 뿌려놓고 그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여자인지도 사실 몰랐대요. 그때는. 그래도 무서우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CCTV가 없어요. 네. CCTV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범인도 못 잡고, 사장님도 이거 좀 무섭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나?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뭐 잘못했나? 큰 잘못했나? 그 여자인 거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렇게 다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일 뒤에 사장님은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네. 일주일 내내 나가시는 분인데 누가 또 똑똑똑똑 두들기더래요. 근데 그냥 똑똑똑 두들기는 게 아니라 철문을 부수듯이 이렇게 막 흔들더래요. 보통 이 사람이 오는 시간은 거의 낮 한 3시 정도에 그렇게 오더래요. 네. 3시, 4시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좀 점심 먹고 좀 피곤한 시간이죠. 그때 항상 와서 그렇게 막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창문을 누가 왜 이렇게 흔들길래 사장님도 그냥 나가가지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여자가 또 서 있더래요. 그 계단에 서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때 닭 머리랑 몸은 잘 봤냐? 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내 강아지 자기 소유물에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당신 처음이고 당신을 절대 용서 못한다. 괴롭히는 거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나는 또 올 거고 당신 집까지 내가 안다. 근데 진짜 집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네. 그 사장님한테 기다려라. 다시 온다. 그리고 또 가더래요. 네. 그 사장님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연행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네.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는 계속 이제 연행을 못 하는 거죠. 경찰들도 네. 그냥 가는 거죠. 사건이 뭐 어떻게 됐나 이제 물어만 보고. 근데 그 여자는 계속 나는 아니다. 그냥 그 사장님이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찾아간 거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냥 뭐 경찰들도 이제 뭐 직접적인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가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이 계속 안 잡히더래요. 그날 이후로. 그렇게
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 야간 작업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 정도에 퇴근하세요. 11시, 12시 정도에 퇴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딱 사무실을 나서려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어느 순간 사장님이 기절을 하셨어요. 기절을 했다. 문을 여는 순간. 예. 뭘 보고 기절을 하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 3마리 있었다고. 예. 그죠? 그 강아지 3마리까지 다 죽여놓은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그 계단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은 거예요. 3마리를.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뭐예요 이거? 그것도 똑같이 닭처럼 머리를 잘라가지고 완전 미쳐버렸네. 그때부터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기절하셔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이제 링글 받고 이제 나오셨는데 딱 그 여자한테 바로 찾아갔대요. 네. 응급실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는 짓이냐? 당신 뭐 하는 짓이냐? 왜 당신 지금 키우는 개까지 지금 남의 사업장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냐? 이유가 뭐냐? 예.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차피 당신이 그렇게 내 소유물 그렇게 발로 차고 한 거 내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발로 차고 그렇게 험하게 다루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때부터 내 거 아니다.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완전 그냥 미친 여자인 거죠, 이 여자는. 와.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당신 쫓아다닌다. 지켜봐라. 나는 그 강아지 3마리로 난 내 삶의 낙이었는데 그것마저 죽여버렸다. 난 살 이유가 없다. 야. 나 죽을 거다. 죽고 나서 당신 끝까지 쫓아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래서 또 사장님은 또 거기서 또 막 받아치고 막 싸우고 하다가 예. 이제 어떻게 막 싸우고 몸싸움까지 막 하고 하다가 그 직원 2분이랑 같이 가는데 직원 2분이 말려가지고 사무실로 나오셔가지고 일도 못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경찰 전화가 오더래요. 네. 경찰이 그 사장님한테 혹시 뭐 땡땡님 되시냐? 잠깐 경찰서로 나와주셔야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 서로 나오셔서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자.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땡땡님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주변 제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네. 사장님이 뭔가 지금 있구나. 뭔가 왔구나. 왜 그러냐면 그 사장님이 그 경찰한테 전화 오기 전날에 꿈을 꿨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그 사장님 목을 계속 조르더래요. 네. 악몽을 꾼 거죠. 목을 계속 조르면서 너도 같이 가야 돼. 너도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계속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벗겨내려고 해도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이제 벗겨낼 수도 없이 계속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깼는데 깨고 나서 바로 이제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원래 좀 삶에 좀 그런 살 이유가 없던 사람인 거였어요. 좀 비관적이었구나. 네, 비관적이기도 하고 남편이랑도 좀 이혼도 하고 애기들도 다 뺏기고 애들도 뺏기고 그러다가 이제 좀 페인처럼 살고 하다가 강아지 3마리가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낙이었는데 이제 뭐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그냥 본인의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해서 강아지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목을 매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서는 이제 그 싸움 현장을 이제 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빌라 주변 사람들이. 네네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때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경찰서에서는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 사장님한테. 그렇게 이제 그 사장님 경찰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아무 이제 뭐 그런 증거도 없고 그 사장님 뭐 아무 한 것도 없잖아요. 무혐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무혐의로 이제 나오셨는데 그날 이후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영가분 있잖아요. 그분이 계속 그 사장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꿈에서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가지고 눈에 계속 보인대요. 보였대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저처럼 아무 그 해코지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근데 피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었대요, 눈물을. 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눈에서 그렇게 피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눈에서. 처음에는. 예. 바라만 보고,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줄 아는 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가들이랑. 네. 뭐 대화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다니다가 뭐 골목에 있는 연가가 보이거나 그러면은 좀 불쌍해 보이거나 그러면은 뭐 가서 대화도 해주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 네네. 말로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연가도 보이면서 뭐 대화도 가능하고 그런 분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기만 하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냥 별 신경을 안 썼대요. 네. 왜냐면은 원체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살면서 그런 연가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온 건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네. 점점 이 연가도 가까워지더래요. 처음에는 저 멀리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사장님네 그 사무실 이제 계단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사장님 이렇게 보고 울고 있고, 와. 이분 웃고 있으면서. 근데 그 직원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사장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사장님은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도. 정말 무서웠대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이렇게 눈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래도 누구한테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그냥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계단에 있던 연가가, 그 여자가 사무실 안까지 들어오더래요. 네. 사무실 안 들어와서 사장님은 계속 이렇게 안 본 척을 하려고 해도 옆에서 계속 이제부터 말을 거는 거예요. 너나 보이지? 너나 보이지? 보이잖아. 보이지? 나는 얘기지. 나는 얘기지. 나와. 계속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사장님은 그렇게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게 이제 계속 노이로레처럼 계속 옆에서 계속 그 연관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좀 원래 이렇게 뭐 두통약이나 이런 거 많이 안 드시는 분인데, 그거 보이고 나서 좀 많이 두통약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 하시면 쓰러지시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꿈에서도 나와가지고 그때처럼 계속 악몽 꾸면서 계속 목 조르고 너가 나한테 왜 그랬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몸은 또 움직일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당하고만 계시고 하다가, 이 사장님이 잘 아시는 무속인 분이에요. 네네. 좀 친한 무속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한테 좀 어떻게 좀 조언을 받고자 만나러 가셨나봐요. 어느 날 이제 좀 식사라도 하자, 그냥 얘기는 안 하고 식사라도 하자 그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이 무속인 분이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 형님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형님한테 가겠다, 지금 뭔가 좀 형님이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이 무속인 분은 대충 알고 계셨던 거죠. 통화하는 순간 남자분이시구나. 대충 뭐가 보였나봐요. 네네, 뭐가 좀 보이셨나봐요, 통화하는 것만도.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랑 이제 만나자마자 무속인 분이 딱 이 말을 하시더래요. 지금 뒤에 있는데 계속 쫓아다니네. 이 연가는 계속, 이 여자는 계속 형님을 계속 쫓아다니네. 근데 어떻게 이걸 떼낼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 연가가 계속 이제 따라다니게 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나봐요. 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무속인 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형님, 아까 그 연간을 내가 봤을 때는 형님 원한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본인 자체가 지금 죽은 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내가 한번 형님이랑 이제 같이 다니면서 연가가 이제 나타나라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얘기를 해보고 형님한테 내가 부적을 줘서 이 연가를 그냥 떼어내든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힘들어. 조금만 참아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무속인 분이 형님이랑 이제 며칠간은 계속 같이 있었대요. 네. 잠도 같이 주무시고 이제 사무실에도 계속 이제 같이 계시고 이제 하다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속인이 옆에 있다 보니까 사장님 옆에 무속인이 있다 보니까 안 나타나더래요. 네. 도망을 어떻게 보면 간 거죠, 잠깐. 네, 안 나타나고 있다가 이제 무속인 분이 뭐 이제 뭐 안 나타나고 하니까 간 거 같다. 뭐 냄새나 이런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내가 일단은 가고 나도 이제 바쁜 일 있으니까 가고 이제 다시 보이거나 그럼 그때 얘기를 해달라.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고 이제 갔대요. 네. 무속인 분이 가자마자 이제 꿈에 그 귀신 영화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날 가자. 밤에. 와.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목을 또 막 이렇게 조르고 계속 배 위에서 그렇게 뛰더래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목만 졸라가지고 그 형님 같은 경우,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목이 좀 텁텁하고 그러더래요. 네. 꿈에서 깨면 목에서 텁텁하고 목이 계속 마르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배 위에서 그렇게 뛰고 하고 목을 계속 조르고 하고 그렇게 계속 그날 계속 이제 그런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 너무 이제 힘드신 거죠. 네.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무속인이 또 이제 가자마자 또 이런 현상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든 뭐 다른 곳에 이제 가든 뭐 하늘로 올려보내든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건 무속인이라도 이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내가 뭐 부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 기다렸대요. 출근도 안 하시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시쯤에 원래 이 여자가 좀 많이 나타났다고. 네. 살아계실 때도.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가만히 계시는데 슥 옆으로 나타나더래요. 슥 옆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때처럼 그냥 또 피눈물 흘리면서 이제 또 웃으면서 그 사장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가까이에서.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대화를 시도를 했대요. 네. 저기 보소 나랑 이제 얘기 좀 해주고 나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얻는 것도 없고 나 자체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한테 얻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즐거우면은 그래 뭐 따라다닐 수 있다. 근데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왜 그러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또 울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여자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해봐라.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해야 내가 어떻게 뭐 보내주든 내가 뭐 어떻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뭐 들어주든 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때서야 입을 열더래요. 너무 슬프다. 억울하다.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본인 같은 그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는 그 마주치지만 않았으면 이럴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화를 그 연관한 대화를 했나봐요.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내가 뭐 밥을 차려달라면 밥을 차려주겠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밥을 차려주고 달라고 하면 밥을 차려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고 할 테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신 영가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제사를 지내라. 오? 나에 대한 제사를 지내주고 내가 어디로 잘 갈 수 있게끔 나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밥을 거하게 차려라. 예. 그러면 내가 본인을 괴롭히지 않겠다. 나는 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나에 대해 밥상을 차려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밥 한 번 차려주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밥 좀 차려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알겠다. 그럼 내가 무속인 같이 해서 내가 아는 동생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너를 천도를 해주겠다. 천도를 해주고 그리고 제사상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차려주겠다. 네. 밥도 거하게 차려주고 내가 너를 밥을 물고 다 챙겨주고 할 테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네. 그러고 나서 쓱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대화를 했다. 근데 이제 뭐 제사상을 차려주고 어떻게 보면 천도를 해주기도 하는 것 같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속인 동생분이 알겠다. 자기가 가서 제사상 차려주고 다 할 테니까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 동생 무속인분 오셔가지고 이제 제사상 차려주고 그다음에 좀 천도 같은 거 좀 하셨나 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이제 제사상 차려주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연간은 딱히 뭐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계속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주고 이제 차려주면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많은 건 못해주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뭐 힘들게 했으니 미안하고 본인 좋은 곳으로 가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처럼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지 말고 좋은 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네. 전부 다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긴 할 텐데 어쨌든 그 네. 형님,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는 동생이 무당이셨고 남자셨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네. 보실 때 아니 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올라갈 수가 있나 또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네. 제사만 지내준다는 거 하나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장님도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 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사장님도 그런 건 아니, 뭐 무속인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올라가거나 그런 건 모르는데 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꾸준히 하고 나서는 뭐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뭐 다른 데로 뭐 떠났는지 다른 연간은 다 보여도 이 연간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소름인 게 뭐냐면 그분도 네. 어쨌든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게 극도였을 테고 이미 그 상황 자체가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집안에 쓰레기도 그렇게 막 해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 환경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어찌야 그렇죠. 됐건 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누구 하나만 걸려라. 그냥 그 사람 하나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난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뭔가 그 근데 어떻게 그런 느낌? 보면 그게 이제 그 사장님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요. 별비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근데 원체 또 겪은 일이 많고 또 스토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만이 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진짜 무서운 일 겪은 일이 많으시고 아니 근데 이건 뭐 너무 소름 끼치는 네. 거예요, 이것도.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도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사장님이랑 같이 커피 마시다가 뭐 이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듣고 나서 무서웠거든요. 겪으면 이건 무서웠는데 무서울 수밖에 사장- 없어요. 예. 그쵸. 진짜 근데 손발이 사장님 떨릴 같은 것 같아. 경우에는 네 이런 일을 겪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덤덤하게. 진짜 팔자가 사납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일들을 피가 일반 사람 치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일을 다 하시다 보니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한테 좀 시달리거나 상처받은 것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좀 사연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진짜 끝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좀 느낀 네. 점은 김땡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당 딸 영가나 귀신이나 그리고 네. 지금 이분의 그 귀신이랑 뭐 다른 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든 너 괴롭힌다. 좀 이런 느낌 하나로 그냥 쭉 가는 애들인 것 같은데 네. 김땡님한테 붙어 있는 것만이라도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행인 건 집에서는 그 냄새가 안 납니다. 아하. 이게 집까지는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저번에 따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걱정이 되죠. 집이 아니었어요, 그때? 집이었는데요. 사실 노빈이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딸이 이제 저랑 이제 뭐
밖에 나가거나 어린이집을 뭐 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거나 그럴 때 가끔 딸이 어느 허공을 이렇게 보고 가만히 서 있어요. 아, 어느 빌라나 뭐 이런 데를 보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딸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야 아빠 저기 보면은 누가 있어 그래요. 저기 보면 누가 있대요. 그래서 그쪽을 딱 보면은 뭔가 그림자가 하나 쓱 지나가요. 어, 저도 그림자 같은 거 보이니까. 근데 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다니다가 그냥 문득 여기 딱 어느 순간 눈빛이 딱 변해요. 그래서 딱 그쪽을 딱 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저랑 손잡고 걸어가다가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그냥 그 항문서 보고 그냥 응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거기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제 딱 가서 제가 보면 그 순간가 이렇게 쑥 지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딸이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아, 딸이 뭐 연가를 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느낌이 딸한테 가끔 저도 섬뜩할 때가 있긴 있어요. 딸한테.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건 또 모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죠. 김땡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도비님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쉽게 믿어지진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 사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냥 누구 하나 걸려라. 내가 어차피 이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누구 때문에 간다라는 좀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뭐,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들까지 그렇게 할 정도면,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 거의 생을 마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매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매미님께서는 이런 시골 논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밭, 논두렁?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여기서 정말 또 이상한 형체를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매미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목소리가 또 다르시네요. 왜요? 목소리가 더 좋아서요. 그래요? 사랑합니다. 네. 왜 저한테 아, 사랑한다고 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징그럽네요. 그죠? 자, 너무 징그럽네요. 네, 징그럽네요. 자, 매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논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형체를 목격을 하셨다고 해요. 네, 네. 오호. 자, 그러면 바로 그때 당시 그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예,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올해 지금 26살이고 내년에 이제 27살이 되는데 오호, 부럽다. 제가 막 성인이 부럽죠, 부럽죠? 너무 부러워. 근데 이제 그 성인이 됐을 당시에 설날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배경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배경은 일단 그 할머니 집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친할머니 집, 그 뭐 외할아버지 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가 거의 붙어 있어요. 한 3km 네네. 간격으로. 그 저희 부모님께서 같은 지역의 초등학교를 나와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설날이나 이런 추석 때 되게 편해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근데 이제 뭐 차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아무튼 그 마을이 전라남도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저는 이해 잘 안 가는데 제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관광지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간 읍성마을이라고 많이들 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물론 들어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네네. 들어가기 직전에 샛길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서 꼬불꼬불한 코스를 타고 한 3, 40분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네네. 중간에 가는 길 도중에 그 핸드폰이 안 될 정도로 시골이에요. 뭐 저수지가 오지구나. 옆에 있긴 한데, 네, 진짜 오지예요. 지금은 좀 되던데 여전히 좀 느리긴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네네. 근데 그런 마을 이어서 사실 제가 더 이게 이상했고 억울해가지고, 사실 이걸 제보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네. 주변에 이제 썰로 풀 때는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재밌게 들어줄 수 있어도,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아직까지도 제 하소연을 이제 내가 좀 오해를 하고 안 들어주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예.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시간 순으로 좀 말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억울하셨겠구나. 네네. 네, 그렇죠. 그쵸.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날이 이제 설날이었으니까 뭐 추웠죠. 뭐 1월 달쯤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 나이는 어리지만 살다 보면 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재수가 없는 날이 있다고. 아, 그럼요. 근데 그 날이 제 26살 인생 중에서 최고로 재수가 없는 날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죽을 뻔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생기고 정신병원도 통원하고 예. 막 그렇게 됐던 이야기인데, 그날 이제 설날에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이랑 저랑 그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그 길로 갔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길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 꼬불꼬불한데 하루에 버스가 한 대는 다녀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버스랑 정면 충돌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조심 운전을 하시는데, 분명히 뭐 어둡지는 않았어요. 그냥 낮이었는데 오늘같이 약간 흐린 날이었고, 눈도 비도 아닌 진눈깨비 그런 거 내리는 날이어서 진짜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꽝! 하고 이렇게 박은 거예요. 오. 그래서 보니까 멧돼지를 박았더라고요. 새끼 사이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멧돼지 예.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새끼 멧돼지 정도로 좀 보였고. 크진 않았나 보네, 다행히도. 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뭐 이러는데, 이제 또 좀 밟혔는지 저희 형이 그거를 보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 이후에 말씀드릴 이야기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친형이 조현병이 있어요. 아, 예. 그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예. 조현병이 있는데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그걸 보더니 히스테리를 막 부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부모님도 막 싸우고 뭐 그러다가 약간 기분이 안 좋게 해서 이제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할머니 집에 먼저 들어갔어요. 다르지 않게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네네. 밤까지. 그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뭐 삼촌들도 이제 술 이렇게 막 따라주고, 뭐 고모들이랑 뭐 이제 뭐 고스톱도 치고 그냥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까 형이 히스테리를 부렸다 했잖아요. 그 조현병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한번 끈이 탁 풀리면은 그게 좀 지속이 돼요. 아, 예를 들자면요. 그래-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은 사람 뭐 때린다든지, 아, 예. 아니면은 뭐 이제 약간 망상 같은 게 심해져가지고, 흔히 뭐 저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날 쳐다본다,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그럼 형 설날이잖아, 뭐 쳐다볼 수도 있지만 아니야, 뭔가 예. 이상해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날 형이 히스테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원래 그 설날에 이제 친가에서 이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외가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외가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좀 약간 프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형이 히스테리를 부려서 아버지는 이제 3교대 근무에서 이제 야간 근무를 나가셔야 돼서 나가시는데 차를 놓고 나가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형 상태를 보시더니 야 너는 형 좀 데리고 나가야겠다. 이러다가 집에서 뭐 사건 뭐 시비 잘못하면 사건 부리겠다 막 어. 뭐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 답답하고 해가지고 이제 술 마시다가 뭐 저도 술 마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네네네. 술 마시다가 이제 몰래 담배 피우러 이제 나가면서 형을 데리고 나갔어요. 네. 그 저희 친가 할머니 집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입구 쪽에 당산나무가 하나 있어요. 어. 당산나무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불빛이 그냥 아예 없어요. 야, 깡충이잖아요. 가로등이 아예 없는.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취했고 이제 사실 귀신보다 저는 저희 형이 더 무섭거든요. 그 증상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냥 데리고 토닥토닥 하려고 내려갔어요. 예. 당산나무까지. 거기가 이제 그냥 입구이기도 하고 뭐 뻥 뚫려 있고 앞에 논 보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특이한 걸 봤어요. 예.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당산나무 옆에 예. 약간 간이로 해가지고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사실 별로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 설날에는 이제 뭐 가족들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쵸. 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겠거니 했겠는데 형이 이제 그 조현병 증상이 좀 약간 갑자기 좀 그래서 그런지 다가가더라고요. 예. 그 사람한테. 근데 저는 이제 다가가는 걸 늦게 본 게 담배 냄새를 안 풍기게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형한테서도 멀리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피고 딱 돌아봤는데 형이 그 사람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림자 속으로. 그래가지고 어우 씨 큰일 났다 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형이 그렇게 사람을 때린 전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했는데 그분이랑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뭔가 막 말을 하더니 갑자기 그냥 씩씩대면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형이 이제 화가 나서 돌아왔으니까 저도 취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한테 여잔지 남잔지도 몰라요. 그분한테 예. 반말로 막 욕을 했어요. 예. 왜 가만히 사람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취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취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침 한번 탁 뱉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 형이랑 이제 엄마랑 이제 아빠는 이제 차 타고 나가고 순천 그 시내로 나가고 네. 저는 이제 남게 됐는데 그 친가 쪽에서 외가 쪽으로 원래는 그날 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저희 예. 가족 이제 특성상 관례상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친가 쪽이 집은 엄청 작은데 애들은 많아요. 형제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좀 나이 먹고 차 안에서 잤거든요. 네. 허리 되게 아픈데.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기분도 꿀꿀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거기까지 걸어가자. 네.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 길에 일반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가로등이 조금씩은 있어요. 네. 이제 걸어가자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새벽 2시인가 1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때쯤에 이제 막 다들 고스톱 다 치고 취해가지고 이제 잘라 그러니까 저 나왔어요 밖으로. 외가 그냥 간다는 말도 없이 나왔어요. 사실 보시면은 저 친가 쪽 이제 써 있는 곳이랑 외가 쪽이랑 써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네. 노란색 길이 이제 일반 차도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대충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그것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네. 3, 4km 정도 된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가 쪽으로 딱 당산나무 거쳐서 나왔는데 그때 그거를 제가 왜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 당산나무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둡기도 했고 빛은 플래시라이트밖에 없고 하니까 이제 그 비추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이제 벌레 소리도 좋고 하면서 좋다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좀 힘든 거예요. 약간 힘들죠. 좀 예.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도로로 가면 되는데 저희 검은색 길이 보이시잖아요. 저쪽 길이 어느 길이냐면은
저 검은색 길 왼쪽이 저희 할아버지 논이 좀 있는 길이에요. 다 예. 저희 논은 아니고요. 저기 길이 대충 한 1km쯤 되는데 외길이에요, 저기가. 오. 끝부분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외길이고 저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가로등도 이제 저 멀리 있는 도로에 있는 이제 가로등인데 사실 그건 이제 의미가 없죠. 이제 멀리 보이는 그냥 네네. 불빛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저쪽을 통해서 가면은 빨리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쪽을 통해서 갔어요. 그래서 한 저기 걸어서 한 500m쯤 갔던 것 같아요. 네. 500m쯤 갔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가다가 이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아우 좋다 네네. 하면서. 근데 제가 들어온 입구 쪽 있잖아요. 친가에서 저 검색길로 들어간 입구 쪽. 저 입구 쪽에 뭐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사람인지 뭔지 너무 멀어서 안 보였는데 그림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 무서웠냐면은 예. 귀신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저런 데에는 멧돼지가 되게 잘 나와요. 아, 멧돼지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네, 멧돼지인 줄 알고 오. 이거 저 멧돼지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은 핸드폰 불빛도 좀 끄고 좀 조용히 가야겠다. 뭐 어떻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괜히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빛 보고. 그래서 핸드폰 불빛 끄고 이렇게 가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이어폰 꽂고 이제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귀신 때문이 아니고 멧돼지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가려고. 근데 그때 제가 이어폰을 그때 그 커널형 말고 그 오픈형 있잖아요. 밖에 소리 좀 네네네. 들리는 거 그걸 썼거든요. 근데 뒤에서 뭔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 노래 소리랑 같이. 그래가지고 전 그게 노래 비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지? 이 노래가 제가 그때 에픽하는 노래 듣고 있었는데 이런 비트가 하면서 이제 뭐지? 하면서 이어폰을 딱 벗으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예. 그 검은색 사람이 그러니까 실루엣 아무것도 예, 예. 없잖아요. 근데 실루엣은 보였어요. 달빛 때문에. 예. 전력 질주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거의 약간 젊은 사람 수준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뒤를 돌아보고 저거 멧돼지 아닌가 하고 이어폰 꽂고 노래 듣기 시작하고 한 20초도 안 지났거든요. 예. 근데 바로 제 뒤에서 그게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근데 한 100m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50에서 70m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진짜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귀신을 안 믿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위험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나도 모르는 공포감 있잖아요. 그 상황 네네. 자체에 대한 공포감.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 다리 힘이 풀리더라고요. 이게 비명은 일단 안 나왔고요.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저앉는데 저한테서 다가오니까 으악 하면서 이제 허리 튕겨 올려내가지고 이제 바로 도망쳐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가 쪽으로 죽으러 달려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의 형상을 잘 못 봤어요.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약간 싸운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한테 사리를 품은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만화에서 보면은 검에 사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살기. 근데 그 반대로 뭔가 저를 보고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러기엔 너무 젊은 사람의 달리기 속도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가 쪽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 외가 쪽이 또 이제 술을 좀 잘하거든요. 네. 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막 죽을 뻔했다 막 뭐냐 막 하니까 외가 이제 외삼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그냥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뭐 다른 분이 옛날에 죽었잖아 하면서 막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냥 이제 헛것 본 거 아니냐고 술 먹고 검은색 거기 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환각 같은 게 이제 잘못 보이기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그런 말이 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본 거 아니냐 하기에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 새벽 3시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최대 실수를 해버려요. 네. 새벽 3시쯤에 최대 실수를 이제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재수가 없었던 날이잖아요. 네네. 2시 반인가 이제 전화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네. 큰삼촌한테 할머니가 쓰러졌대요. 예. 근데 저희 할머니가 진짜 정정하시거든요. 지금도 정정하시고 근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예. 그 말 딱 듣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가겠다. 지금 다 주무시지만 어떻게 가겠다. 일단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까 기억이 딱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쩌지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긴 한데 네. 그게 저희 할머니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그쵸. 연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갈등을 하다가 그 외가 쪽 안에 있는 이제 낡은 자전거를 발견을 했어요. 예. 그걸 타면 안 됐었는데 예. 낡은 자전거를 발견을 해서 술 먹다가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이것도 음주운전이긴 하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빨리 밟았어요. 오. 빨리 밟다가 이제 외가 쪽에서 친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도로 따라가면 더 빨리 좀 느리지만 갈 수는 있어요. 안전하게. 네네. 근데 제가 온 지름길 있잖아요. 네. 그 지름길에 저는 이제 귀신을 안 믿으니까 설마 아직까지 있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제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니까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야지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자신감은 좀 있었던 게 전 자전거를 탔잖아요. 네. 아무리 사람이 빨라도 이게 죽어라 밟으면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무서우니까 핸드폰 플래시라이트를 최대로 이제 켜고 앞을 비추면서 딱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네. 너무 어두워서 그 당시 핸드폰 플래시라이트로는 앞에 시야거리가 한 20m? 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딱 가는데 막 밟아서 가는데 갑자기 거기 앞에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와. 왜 기래? 사람이 서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라이트가 있어서 실루엣 말고 모습을 봤어요. 예. 그분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양손을 넓게 펼치고 다리도 넓게 펴고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PT 체조 할 때처럼. 국성의 그 일본인 배우 있잖아요. 그 웃는 약간 아니면 그 영화 킹덤의 약간 그런 좀비 느낌? 그래서 제가 그 카톡 드릴 때 좀비 느낌 같다고 했는데 그러고 약간 오래된 그 장화의 약간 농기구 같은 그러니까 막 농사 짓고 나온 듯한 차림으로 한 손에 낫을 들고 있었어요. 그거를 20m 앞에서 갑자기 목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로드킬도 아니죠.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부터 이제 외상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제가 부딪힌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전거에서 넘어져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넘어져 있어가지고 입에서는 이제 그 피맛이랑 흙맛이랑 막 나면서 막 이빨은 막 깨지는 느낌이고 막 해가지고 막 하면서 일어나서 뒤를 딱 봤는데 예. 거기서 그대로 이제 저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한 10m 앞에서. 예. 그래서 저는 도망갔죠. 다시 그쪽 길로. 예.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도 이제 같이 뛰어오는 건지 그것도 기억이 사실 안 나요. 근데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넘어졌을 때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논 옆에 농수로라고 있거든요. 그 살인의 알죠. 추억 첫 장면 보시면은 알아요. 거기 아시잖아요. 예. 거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20대 초반이니까 내가 더 빠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판단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 달려서 거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아예. 농수로로. 불을 예. 꺼버리고 그냥 못 받겠지 하면서 약간 미친 짓을 한 거죠. 근데 농수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농수로가 원래 양옆에 뚫려 있어야 되는데 예. 거기 가운데에 이제 뭐 오토수로인가? 뭐 수로 같은 약간 문 같은 게 설치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판단은 뭐였냐면은 이쪽에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양쪽이 뚫려 들어갔는데 있으면. 그쵸. 예. 길이 막혀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나가기에는 너무 무섭고 목에서 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최대한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들어가서 물 떨어지는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버텼어요. 이제 심장 딱 떨려. 버텼는데 근데 이제 거기 위에서 이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제가 환청을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벌레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그거를 환청을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핸드폰 라이트를 딱 켰어요. 그 예. 바깥쪽으로 딱 켰는데 거기 사람 다리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향해서 있는 게 아니고 뒤를 돌아봐서 있더라고요. 다리가 와, 소름 미쳤다. 그래. 정말. 그냥 가만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투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때 본격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예. 이러다 죽는 건가 막 싶은 막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나중에는 막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상태에서 들으시는 돌비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전화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럴 댓글 안 수도 보고 있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아예 안 났어요. 안 나지. 이게 사람이 예. 패닉이 오니까 눈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다른 분들 말로는 30분 정도 있었대요. 제가 네. 시간상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제 체감으로 1시간이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그 전화를 하면 될 것이지 그 플래시라이트 배터리가 끼겠다고 앞에 비춰보면 사람 다리가 있고 다시 비춰보면 사람 다리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제 체감으로 한 1시간 넘게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막 해가지고 막 중얼중얼 막 하다가 비추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다리가. 거기 상태에서 이제 더 뻐기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엉엉 울면서 그치. 사람 살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와. 그 거리를 안 멈추고 이제 다시 친가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 친가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 친가 쪽 마을 주변에도 집이 몇 개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시간까지 이제 설날이니까 안 자는 분도 계시니까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왜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완전 그치. 으악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는 이제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너무 예. 충격받아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저를 막 피하는 거예요. 예? 으악 하면서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몸에 이제 거의 피칠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한 3, 4시쯤 넘어서 피칠갑을 한 사람이 정신을 놓은 채로 이렇게 집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등 쪽에 되게 크게 이제 잘린 자국이 있었어요. 예. 그게 자전거에서 넘어질 때인지 아니면 제가 쫓기고 있을 때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 피를 계속 흘리면서 전 피를 흘리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말이 작다 보니까 저기 위쪽 거기 아빠 이름 말할 뻔했다. 거기에 아우지 작은 시켜주세요. 네, 작은 아들인데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침 새벽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 마을에 옆마을도 그렇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떤 이런 깡촌에 누가 찾아와서 그런 짓을 하고 갔겠냐. 제가 많이 요약을 한 건데 네. 그런 짓을 하고 갔겠냐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다들 마을 사람들끼리 다들 일어나가지고 뭐 당연히 마을 분들한테도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렇죠. 있으면. 그래서 막 제가 말한 곳이랑 해서 막 탐색을 하고 경찰도 불렀어요. 네. 그래서 막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그쪽으로 간 사람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 주변에 그런 비슷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 옷을 입을 시기도 아니었고 네.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형이 조현병이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까지 약간 그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 너 너도 혹시 그런 거 이거 아니냐? 술 먹고 그거 아니냐. 어.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등에 있는 긴 상처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이제 겪어서 이제 아무도 이제 들어주지도 않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소름 돋는다는데 가족들은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러고. 제가 그리고 신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약도 보여주는 거랑 제가 드린 말씀으로 대충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이 관광지화도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재수없는 소리해서 사람 뭐 떨어지게 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말을 꺼내는 걸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 삼촌분들도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좀 하셨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라도 한번 이야기해서 좀 공감 좀 얻고 싶어서 참여를 아이고. 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매미님. 와, 어쨌든 네네. 귀신은 어디에나 있고요. 뭐 그걸로 땅값 네. 떨어질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땅값이 떨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매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추격전 막 이런 그런 영화 있죠. 네네. 와, 막 거의 심장이 그 급이었어요. 쪼여오더라고. 저도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쪼여와요, 심장이.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 외관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순간 마주치는 외관이. 다시 한 번만 외관이- 묘사 한번 가능하세요, 자세히? 머리부터. 근데 그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고 한 네네. 60대, 50대, 6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 멜빵 같은 거라 해야 되나? 거기에 이상한 그 체크 무늬 같은 거 하나 있고, 아래쪽은 다 고무였던 것 같아요. 그 장화까지. 그 상태인데 이제 거기까진 괜찮은데 왜 낫을 들고 있었고, 팔은 왜 벌리고 있었고, 웃는 건지 아닌지 왜 입을 활짝 벌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턱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와. 기절하게. 그 얼굴도 까무잡잡했고, 예. 빛이 너무 세서 그런지 눈동자가 제대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검은색 그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빛을 비추면서 가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킹덤 그 보면서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좀비 비슷한 느낌. 근데 또 이제 뭐 막 소리는 뭐 그렇게 뭐 안 했던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귀신 쓰인 사람이거나 귀신이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간에 거기서 그러고 있고 안 들키고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가자마자 거의 한 30분 만에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서 수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치. 근데 거기 에어 싸고 있는 구조여서 나갔으면 분명히 걸렸을 텐데, 아니면 이제 경찰이 또 이제 왔었으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미수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크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하나 안 나오고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저만 혼자 헛것보고 혼자 농수로에서 한 30-40분 뻐기다가 혼자 긁혀서 나온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었으면 이미 매미님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그쵸? 말인데요? 왜냐면 앞에 있었으니까 뭐라도 해코지를 했겠죠.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데도 뒤돌아 서 있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겁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에이,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한 그 2년 동안은 그쪽으로 안 갔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매미로 한 이유도, 네. 시골 주변 가면은 거기에 매미가 한참 철일 때 도와드리러 갈 때 매미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그 들으면 아직도 좀 소름이 돋는데, 야. 거기를 제가 최근에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네네. 참 제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뒤 돌아보는 순간에 내 뒤까지 와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매미님 오늘 진짜로 듣는 공포 영화 한 편 딱 본 것 같아요. 정말로 이야기 잘해주셨고, 또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그곳에서 또 같은 걸 목격하신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거는 그냥 우연에 겹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제 외가 친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삼촌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고 본인들 친구들이 그 약간 같은 거 들고 쫓아오는 사람한테 쫓긴 적 있다는 적이 오. 많았대요. 예. 그래서 귀신 아니냐 막 이런 막 소리도 나왔고, 막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진짜 그게 귀신이었으면은 제가 혹시나 당산나무 앞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아,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전 그런 거 안 믿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렇게 된 건가? 막 그러기도 하고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것도 없고. 네. 매미님, 네. 오늘 또 전라남도 순천에서 실제로 겪은 정말 무서운 시골길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근데 진짜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도망가는 순간부터, 목격하자마자 도망가는 순간부터 농수로 안에 들어가서 왜 농수로 안에 들어갔는지까지 설명이 나왔잖아요. 양쪽에 뚫려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도망치고, 이쪽에 있으면 뭐 이쪽으로 도망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다른 길이었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형상,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어도 무서운 거고 귀신이어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귀신 정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